사실 반도체 하면 거의 공식처럼 따라오는 기업이 있죠. 삼성전자입니다. 전 국민이 삼성전자 주주니까 저도 사실 주주거든요. 10만 전자 희망을 갖고 오늘도 살아내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10만 전자도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시간의 문제겠죠. 시간의 문제죠. 네. 예, 그런데 네. 2001년과 상반기에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 갔을 때요. 네. 예, 그때 그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네, 나왔었죠. 예. 예, 그런데 저는 그때는 가감히 팔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 네. 주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행지 순환변동치하고 방향이 같아요. OECD는 2021년 네. 5월 우리나라 통계청 선행지수는 그해 6월을 정점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지는데 네. 반도체 경기가 좋을 수가 없죠. 그러네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이익도 주로 그 D램에 의존하는데요. 예.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게 예, 그런데 뭔가요? 저는 삼성전자에 그래도 희망을 갖는 거는요. 예. 우선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반도체라는 건 산업의 쌀입니다. 네. 반도체 안 들어간 데가 없죠. 삼성전자 강의를 올해 몇 번 가봤었는데요. 비용 전략을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1층에 가니까 뭐 전기불을 절반 정도 꺼놨어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삼성전자가 계획된 투자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평소에 아끼면서 예. 투자는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적이네요. 그래서 계열사한테 올해 20조까지 빌려가지고 예. 계속 투자를 하거든요. 네. 예, 제가 기업을 보면은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투자를 더 늘린 기업은 나중에 경기 회복 때 네. 이익을 더 많이 내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삼성전자 저는 미래를 좀 밝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 가까운 친척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네.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예. 샀었어요. 근데 아주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한 10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하는 이야기가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익 나가지고 뭐 배당금도 이제 갈수록 더 많이 줄 거예요. 네네. 시간의 문제지 뭐 10만 전자. 네. 물론 뭐 1, 2년 내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예, 저는 뭐 2025년 무려 이 정도 되면은 10만 전자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네. 반도체 담당자가 아니니까 그냥 매크로하는 입장에서는 하반기 시장이 여름에 조금 달리더라도 네.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조금 조정을 보일 거다. 네. 경기가 이제 지금부터 내년까지 2024년까지 조금 둔화되는 기간이라면 기업 이익도 그렇게 많이 뻗질 못할 것 같아요. 내년까지. 삼성 혼자 달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조금 더 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펀더멘탈을 안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고루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매크로를 보기 때문에 이제 경기를 안 볼 수가 없고 경기 사이클이 다운턴으로 들어가는데 통상 이제 경기와 기업이익의 사이클은 이제 같이 가니까 지금 PR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아주 뭐 어마무시하게 높진 않지만 S&P 500 18배, 한국 PER 뭐 12배 이런 상태에서 더 달리기에는 좀 엔진이 필요한데 뒷심이 이제 기업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 이익이 조금 크게 공급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추진력이 좀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추진력이 떨어지다 보면 또 기술적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어쨌든 뭐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시총 2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안 흔들릴 수가 네, 없죠. 안 흔들릴 수가 없고 바로 뭐 8만 원, 9만 원 뚫고 10만 원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반기에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렇게 간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엔비디아가 더 달려주면 하반기에 미국장이 네. 미장이 AI 버블이라고 나중에 기록될 정도로 엔비디아가 여기서 따블이 나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서 한 50% 이상 오르고 애플도 뭐 40% 오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크로랑 완전히 괴리를 보이면서 뭐냐 이게 아니 AI는 PR을 더 줘야 돼. 이거는 지금 못 사면 이거는 못하. 예. 이런 포모를 이제 동반하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정당화되거든요. 희한하게.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좀 거품으로 기록되겠죠. 만약에 미국발 AI 거품이 있으면 삼성전자 하반기 10만 원 간다.
그다음에 삼성 메모리 반도체가 어쨌든 간에 뭐 올해는 실적이 적자잖아요. 네. 뭐 내년부터는 당연히 흑자 전환할 거고, 그리고 지금 설비 투자를 삼성이 많이 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설비 투자를 뭐 50% 줄인다고 네. 하는데 삼성은 유지하면서 일부 제품은 또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 투자 안 할 때 이제 역발상의 그런 투자를 하면 뭐 2025년에는 점유율이 좀 의미있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아마 삼성전자 메모리가 과거 좋았을 때보다 좀 더 의미있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25년에 이제 뭐 기존에 좀 떠났던 파운드리 고객들이 매출로서 돌아오고, 네. 아마 그 전에 아마 계약하고 막 그럴 거고요. 매출은 아마 지금 당장 나오기 힘들 거고, 한 파운드리는 또 설계하고 고치고 그런 그쵸. 과정이 예. 최소한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25년 되면 뭐 실적 면에서는 좀 가능성은 있는데 또 주가가 워낙 선행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올해가 바닥이 될 것 같아요. 실적 면에서는. 네. 그리고 좀 유리한 거는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에서 유일하게 혼자 설비 투자를 네. 증가해서 과거보다는 점유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빠를 것 같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수율이 좀 많이 개선됐고 또 설비 투자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또 이온화에 대한 니즈도 강하기 때문에 25년 정도에는 네. 아마 이제 2021년에 있었던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얘기 하겠죠. 미어도 다시 한번 그러네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이상이 강화된다면 뭐 불가능한 수준은 아닐 건데 네. 뭐 조기에 가기에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10만 전자 가나요라고 하시는 네. 분은 다 90층에서 사신 분들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 그쵸. 저는 질문에서 그 느껴지시는군요. 안타까움과 네. 애절함이 막 느껴지거든요. 8만 전자 가나요라고 묻는 분들은 다 7만 원에서 네. 예, 물려 있는 네. 분들인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10만 전자 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갑니다. 네. 네, 아. 가는데 이제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그동안에 한 20년 차트를 보시면 3년 아무리 오래 걸리도 3년 반마다 주가는 정고점을 돌파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네. 예, 보통 2, 3년마다 예,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이번처럼 이제 개인들의 오버슈팅이 있잖아요. 오버슈팅이 있으면 그 매물을 소화하는데 최근에 많이 소화되고 있죠. 네. 하루에 개인이 한 1,000만 주 판 날도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매물이 이제 막 소화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10만 전자는 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지난 96,800원을 찍었던 게 21년 1월 16일인가 그랬었으니까 지금 벌써 21년, 22년, 23년. 네. 3년째 오고 다르죠? 있네요. 오고 있네요, 네, 시기가. 그리고 네. 우리가 뭔가 주식을 투자할 때 주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다 똑같아요. 투자를 할 때 내가 잘 아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시청자 질문.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수익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반도체잖아요. 네. 그러면 순수 반도체 회사인 하이닉스, 하이닉스로 질문을 들어볼게요. 네. 하이닉스가 지난 15년 동안 네. 몇 번 정도 빠졌을 것 같습니까? 아, 각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선생님들 자, 몇 번? 회피하고 계십니다. 7번? 7번요. 그러니까 한 8번은 오르고 7번 떨어졌을 거다. 몇 번? 5번. 오. 몇 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 찍어야겠다. 한 5번? 5번? 예, 정답은 없습니다. 네, 몇 번? 한 번? 15년 동안 한 번. 굉장한 강세론자시네. 궁금해. 15년 네. 동안 한 번만 빠진 주식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15년 동안 한 번 빠진 주식은 잘 없을 것 같은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4번 빠졌어요. 아, 4번이요. 예, 가장 가까운 예. 작년 22년 빠졌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빠졌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또 한 번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이 2011년도. 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4번밖에 안 빠졌는데, 네. 그 4번도 2011년도에는 8%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예, 제일 많이 빠진 게 작년에 좀 많이 빠졌죠. 예, 작년에 좀 빠졌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한 16% 빠졌고, 2015년도가 한 30%대 빠졌었는데, 그래서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이닉스도
15년 동안 4번밖에 안 빠질 정도로 괜찮은 주식이라는 괜찮네요. 거죠. 네. 네, 괜찮은 주식인데 저희 업계에 진짜 한 몇백억 버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세희가 나는 하이닉스 220전 218패 2무 그러니까 한 220번 들어가서 한 번도 수익을 못 냈다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네, 큰 돈을 보신 분인데도 그 정도로 하이닉스 매매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로 돈을 버는 방법은 좀 전에 빠졌던 해 있잖아요. 네네. 빠졌던 해가 다 수익이 가장 많이 났던 해예요. 네, 수익이 가장 많이 났던 2018년도에도 네. 고점 대비해서 보면 41% 빠졌었어요. 네. 이번에도 거의 50% 빠졌냐. 15만 500원이 7만 원 갔으니까 50%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 근데 왜 고점에서 그렇게 빠지냐면 이익이 너무 많이 났는데 반도체라는 산업의 특성상 이게 변동성이 엄청 네. 크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주식뿐만 아니라 철강, 화학, 우리 소위가 말하는 네. 시클리컬 주식은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와, PER이 3배밖에 안 된다. 이럴 때 오히려 팔아야 되고. 야, 반도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공화국인데 반도체 때문에 이번에 무역수지 적자 났잖아요. 몇 개월. 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제2의 IMF 오나요? 그죠? 이런 많이 얘기 나올 들렸어요. 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국은 하이닉스랑 똑같아요. 계속 우상향해요. 우상향하는데 중간중간에 아까 삼성전자는 5번 빠졌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빠졌는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삼성전자는 5번 맞습니다. 삼성전자로 맞춰 질문 드렸으면 다 맞았는데. 그러게요. 좀 헷갈리셨던 거죠? 네. 정확하게 살짝. 기억하고 계셨는데. 자, 삼성전자가 2009년도에 77%, 2010년도에도 플러스, 2011년도에도 플러스, 2012년도에도 44% 플러스였고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난 그 5번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29% 마이너스였어요. 21년도에는 하이닉스는 플러스였는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3% 났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났던 게 2018년도에 네. 24%, 그리고 13, 14, 15년도에 3년 연속 마이너스 났는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렇죠.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근데 빠졌네요. 왜 아까 그런 고수도 네. 하이닉스로 그렇게 손실을 받지? 트레이딩을 하기가 힘든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단 삼성전자도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겠네요. 네, 진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언제 적정 주가 수준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시클리컬 기업은 PER로 하는 게 아니라 PBR로 매매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순자산 네. 가격 대비 어느 정도. 하이닉스는 0.9에서 1.6, 삼성전자는 1.1에서 2.1. 예, 거기서 딱 나누기 2해가지고 네. 삼성전자는 PBR이 그러면 1.6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투자니까. 예,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1.4예요. 아직까지. 네, 7만 전자인데 네. 7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1.4밖에 안 되고 내년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순자산이 늘어나면서 PBR이 또 그러겠네요. 더 떨어지게 네네. 되죠. 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나 하이닉스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15년 동안 보면 실제로 별로 많이 안 떨어지고 우상향하는 주식이다라는 거 먼저 기억해 놓으시고 네. 자, 두 번째 10만 전자를 왜 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우리나라 철강 같은 경우에 보면 왔다 갔다만 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철강이라는 그 전체적인 산업에서 공급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요. 철강이든 화학이든 보면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그래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화학이든 철강이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수요보다 공급자가 더 많아져서 예, 그 장기적인 차트가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왔다 갔다 하는데 공급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이제 중국 바오산 철강도 있고 중국에는 만화화학이라도 있고 인도에서조차도 이제 미탈 스틸 뭐 이런 회사들이 네. 생기면서 철강 같은 경우 우하향이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리튬 한다고 해서 이제 정고점 근처까지 이제 또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는 어떻게 되냐 보면 공급자가 90년도에 27개였다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3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미 정리가 많이 된 정리가 됐잖아요. 상태죠. 과점화돼 있잖아요. 네. 자,
공급자는 딱 돼 있는데 중국이 반도체 굴게 하면서 딱 들어오려고 했다가 트럼프가 막아주고 바이든이 막아주고 그렇죠. 그죠? 그게 못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공급자는 정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수요만 보면 돼요. 수요만 보면 되는데 반도체의 수요는 PC 안에는 노트북도 다 들어갑니다. PC, 모바일, 데이터 센터 그죠? 네, 요 세 개예요. 그러면 이 세 개가 교체 주기가 일어날 때마다 반도체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럴 건데 근데 PC, 모바일, 데이터 센터에서 그동안의 반도체의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반도체밖에 없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하나의 새로운 또 어마어마한 반도체 네. 수요를 만들어낸 거죠. 실제로 지금 이 세 개 중에 제일 적은 게 PC예요. 옛날에 반도체. PC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PC가 훨씬 네. 컸었죠. 근데 지금은 PC가 제일 약해요. 그럼 모바일이라는 게 생겼죠. 모바일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 그다음에 핸드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전자상거래부터 해가지고 클라우드에다가 이것저것 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커졌던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메모리를 엄청나게 갖다 쓰면서 2017년, 18년도에 이 새로운 반도체 사이클이 생기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라 수요가 생기면서 레벨업이 된 거예요. 네. 모바일로 레벨업이 한번 되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또 레벨업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레벨업 된 데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율주행을 기대하고 있었죠. 96,000원 갔을 때는 자율주행 또 새로운 엄청난 그러면서 또 하나의 레벨업. 애널리스트들이 거기다가 썼잖아요.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아, 네, 근데 자율주행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율주행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최근에 갑자기 챗GPT라는 게 이거 뭐야 이런 게 생긴 네네. 거죠. 생성형 AI 그죠. 그러면서 이 생성형 AI는 도대체 뭐지? 아까 제가 새로운 뭔가 레볼루션 혁명이 생겼다고 했을 때 어떻게 모니타이제이션 수익화시키는가 중요하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네이버에서도 발표했죠. 네, 네이버에서도 발표했는데 네이버가 이번에 삼성전자랑도 계약을 했다고 그러고 생성형 AI로 네. 스마일 게이트라는 회사랑도 계약을 했다고 그러고 이런 회사들한테 네. 이런 걸 팔아먹는구나. 조짐이 좀 보이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본다면 이 반도체의 큰 수요에서 이제는 AI가 붙은 거예요. AI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AI가 붙었고 그러면 이런 게 하나 생기잖아요. 네. 자, 과거 5년 전으로 돌아가 봐서 2017년, 18년도에는 데이터 센터 막 했을 때 그때 데이터 센터 했을 때도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을 했었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네.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면요. 2016년도에 223% 올랐어요. 이미 그때 예. 한번 2017년도에 작년에 223% 올랐는데 81%또 올라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똑같이 31% 네.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삼성전자는 2016년도에 43%, 2017년도에 41%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223, 81% 올랐던 거죠. 자, 새로운 수요처가 딱 생기니까 엔비디아가 제일 먼저 오르죠. 그래서 반도체는 뭘 보고 투자하시면 되냐면 삼성전자를 지금 이제 살까 말까 했을 때 엔비디아 보시면 돼요. 근데 엔비디아 지금 어떻게 됐죠? 지난 고점이 350불이었다가 130불 깨졌다가 500불 갔어요. 그죠? 500불 갔죠. 올해 얼마 올랐죠? 189% 올랐어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를 보면 그 다음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느 영역을 갈지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박스 안에 갇혀서 움직일 주식인지 보이는 거예요. 정고점 훌러덩 뚫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데 엔비디아가 반도체 전체 섹터에 이걸 영어식 표현으로는 벨웨더라고 해요. 뭐 CNN이나 이런 데 보면 대장 양대, 이 양대 중에서도 벨을 메고 있는 대장양을 벨웨더라고 하거든요. 엔비디아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대장은 누굴까요? 부대장.
네, 그 전 세계 1등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의 주가를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전고점 근처까지 다 왔어요. 예, 전고점 근처까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AMAT라고 나중에 쳐보시면 됩니다. 전고점까지 갔고 그 다음으로 따라가는 기업이 우리가 잘 아는 TSMC. 예,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PU를 누가 네. 만들어주냐면 TSMC가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그 다음이 TSMC 그리고 메모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고 AMT 주가를 보면서 AMAT 주가를 보면서 삼성전자도 내년이면 9만 원을 가고 10만 원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